민신이? 누구냐 너? 사무식이라는 사람입니다. 뭐 어쩌라고 씨발로만 죽고 싶어요? 무섭다. 뚠뚠이가 보고 있다. 뚠뚠입니다. 제드래곤의 삼성이 300조를 투자했습니다. 형 21,500원만. 닥쳐 말포이. 오늘은 배우 분석편. 일전엔 찍는다 말씀을 드렸지만 게을러서 이제야 올립니다. 이분이 왜 레전드라 불리우고 나오는 작품마다 찬사가 나오는지 감히 제가 뚠뚠한 시선으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좋았어! 첫 번째, 최민식 배우님은 62년생이며 연극영화과를 졸업하시고 연극 무대에 데뷔할 때는 1980년대입니다. 이때 우리나라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억압과 핍박, 자유의 목소리가 전국을 뒤덮는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는 작품들마다 시대적인 목소리를 내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인터파크 티켓 들어가셔가지고 연극을 클릭하시고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보시면은 99%가 상업극입니다. 상업극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80년대랑 지금의 연극 시장, 공연계 인프라, 작품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8, 90년대 주로 했던 연극들을 보시면은 에쿠스, 햄릿, 리엉, 맥베스 등 이름만 들어도 더럽게 어렵습니다. 셰익스피어 잘 지내냐? 인간의 고뇌, 번뇌, 철학, 시대적인 배경, 발성, 서브텍스트 등 2달, 3달, 길게는 6개월 동안 그 인물 한 놈만 팹니다. 반면에 지금 시대 연극은 대부분이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연습기간 한 달 정도, 그리고 오픈런이 대부분이죠. 기존의 틀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공장처럼 찍어만 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연극을 하면서 인간의 고뇌, 철학, 시대적인 반항, 헝그리 정신을 완전 무장한 배우들과 지금처럼 알콩달콩한 철수야, 영희야, 사랑사랑 끼우 하는 작품들을 하는 배우들의 연기력이 맞붙었을 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독님들이 계속해서 그때 시대의 배우들만 쓰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화 홍보 영상들을 보시면은 에이 또 이 배우야? 또 이 사람이야? 이런 말 한 번쯤은 한 적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의 젊은 배우들이 그런 깊이 있는 작품으로 배우 훈련하면서 연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붕괴됐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안톤 체홉의 갈매기라는 작품 연습을 할 때 니나 내가 갈매기를 죽였어. 이 대사 한마디를 느낌이 안 산다고 벽보고 3일을 그 대사만 했습니다. 갈매기 넌 뒤졌다. 두 번째, 제가 일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똑같은 대사를 해도 왜 최민식 배우는 스크린을 뚫고 명확하게 전달이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인텐션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인텐션이 불명확합니다.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무슨 의도로 하는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하긴 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 연극계의 거성인 돌아가신 김효경 교수님이나 학전의 김민기 연출가님 등 정말 토시 하나라도 의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객석에게 전달이 안 되면 그게 며칠이 됐든 될 때까지 합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전달이자 의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훈련해 오신 최민식 배우님의 씬을 보시면은 이번 일만 일가? 에? 그때는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니까네. 에? 이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고? 에? 의도가 명확하죠. 의도가 불명확한 연기들을 보시면 얘들아! 지금 재중이하고 이초이가 위험해. 야, 사만이 입에 한번 뭉치자. 뭐란 말이야? 리포트 쓰다 잠들었다면서! 앞뒤가 안 맞잖아! 이게 화난 건가? 짜증난 건가? 의문인가? 그러다 보니까 시연자는 사이다를 표현을 했는데 관객은 환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무조건 시연자의 잘못입니다. 왜냐? 대중문화 예술에서 최상단은 무조건 관객입니다. 시연자가 너네 왜 이것도 못 알아들어? 왜 그걸 이렇게 이해해? 라고 하는 순간 스타니슬라스키의 배우 수업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 책을 이렇게 양손으로 잡으시고 정수리를 찍어. 세 번째, 최민식 배우는요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삶을 지탱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절대 돈이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8, 90년도부터 계라성 같은 연출들과의 실험작, 고전극, 전극 등을 가리지 않고 훈련을 해오면서 인물을 심도 있게 표현하고 인물의 철학을 논하면서 최고의 별에 올랐지만서도 돈만 쫓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업영화를 할지라도 최민식이라는 사람이 출연을 하면은 작품성이 올라가죠. 어쩔 수 없이 영화라는 공동체 작업은요 무조건 흥행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독님은 차기작을 논할 수 있고 제작자와 투자자 또한 더 큰 규모의 영화를 제작할 수 있고 100명이 넘는 스태프들은요 보너스를 받아서 교촌치킨을 먹고 예술을 고찰하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그 인물이 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도전하는 마인드는 자신의 한계를 넘으며 올드보이, 취하선, 파이란, 해피엔드 등 시대의 역작을 탄생시켰죠. 또한 2004년 칸 영화제에서 올드보이가 그랑프리상을 받고 당연히 최민식 배우님이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상엔 실패한 적이 있었죠. 그때 남우주연상은 일본 영화 아무도 모른다의 야기라 유야가 14살에 최연소로 수상을 했고 그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민식 배우는 인터뷰를 통해 나는 화려한 스킬로 연기를 했고 그 친구는 그 인물 자체였다. 깊은 깨달음을 줬다 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기보다 30살이나 어린데도 말이죠. 저였으면 어린 놈의 새끼가 야 눈 안 까? 그 이후로 최민식은 미친 사람처럼 그 인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기보다 30살 어린 친구를 진심으로 리스펙하고 배울 점이 있다면 그것이 나보다 어리든 개그맨이든 직업이 다르든 진심으로 허리를 굽히며 배움의 자세를 갖췄습니다. 잘 봤다. 많이 배웠다.
후배들한테 아마 난 그렇게 하기 싫거든. 개그 콘서트 보고 할매가 풀렸다는 코너를 보고 연락을 드렸는데 저 연기 좀 알려주세요. 이순재 선생님께서 배우는 평생 배워야 하기 때문에 배우다라고 했는데 말은 쉬우나 실천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한민국 최고의 원탑 배우가 실천을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우리나라 배우들의 정점에서 단 한 번도 내려오지 않은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민식 배우님, 제가 진심으로 씨발 너 좋아하면 안 되나? 총평, 앞으로 이런 정통 메소드의 정점을 찍은 배우는 정말 나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무너진 인프라와 시스템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너무 가벼워졌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것 다 떠나서 이런 천재는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몸 건강이 더욱더 좋은 작품으로 관객과 시청자들의 삶을 예술보다 더 예술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뚠뚠이 한 줄 평은요, 같이 해요 다이어트. 구독과 좋아요는 뚠뚠이를 춤추게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로또가 답이다. 안녕.